비대위원장은 비주류가 추천하는 탐인 중에서 6인 중진협의회 합의를 거쳐 의원총회의 취인을 거친다. 비주류니까 추천하고 이건 비주류니까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주류와 비주류를 기정사실화를 해갖고 편을 완전히 갈라놓으면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구성에 관하여 전권을 갖는다. 상당히 정치적인 목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 원내대표는 특정인 누구를 추대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해 친박에서 3명 그리고 비박에서 3명 이렇게 중진 6명이 모인 중진협의체가 오늘 3번째 만남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협상이 결렬이 되면 당이 분당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이 높았는데요. 네, 중진협의체 오늘 결과를 위해서 친박을 대리해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친박 맞습니까? 이렇게 딱 해도. 저희는 요즘에 그 친박 비박이라는 표현 대신에요. 네. 주류, 네. 비주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걸 주류 측 입장을 대신해서 나왔다고 네. 굳이 표현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류가 이제 소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좀 지원해주는 쪽이라고 이해됩니까? 지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까? 당직을 주로 차지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말씀. 좋아. 그럼 주류인 우리 원유철 전 원내대표, 원유철 의원님은 탄핵 그 연판장에 도장 찍었습니까? 안 찍었습니다. 안 찍었습니까? 지금 탄핵 연판장이 사실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실체가 없습니다. 뭐 서명하는 거는 있다고 그러는데요. 40명을 넘었다. 뭐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탄핵에 대한 연판장이 돌고 있다. 아니 실제로 그런 것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 실체가 없습니다. 아, 실체가 없습니까? 본 적이 없는 거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론에 난 거는 전부 다 잘못된 거죠? 이제 언론에서 취재를 하는 거죠. 각 의원별로. 각 탄핵의 의원별로. 찬성과 반대를 묻는 그런. 자, 그럼 탄핵에 대해서 우리 원유철 의원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탄핵이 정식으로 국회에서 이제 상정이 되면 그때 이제 제 입장을 분명히 제 양심에 따라서 이제 투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아직도 탄핵까지 가지 말고 정치권이 대타협을 해서 대통령이 좀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그리고 대통령도 민심을 잘 헤아려서 우리 대한민국이 불행한 그런 헌정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설득해서 어떻게든 스스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주자 이거죠. 정치권이 지금 합의를 해서. 어저께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장 또 총리를 지내신 원로들께서 어떤 그 향후 정치 일정 그리고 대통령의 결심을 그 민심에 기초로 해서 건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건의서가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당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그 질서 있는 그런 퇴진 그리고 또 이 불명예스러운 대통령의 그런 역사를 이제 그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서 마무리 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지금 심각하게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비대위 구성도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진협의체에서 쟁점이 됐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쟁점이 됐던 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제 앞으로 이정현 대표께서 그만두는 시점이 그것이 이제 본인은 이제 12월 20일 날 그만두시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때 그만두든 아니면 그 전에 그만두든 그 이후에 그만두든 아무튼 당대표께서 그만두는 시점이 비대위원장을 새롭게 우리가 선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인 그 6인 중진 비상협의체는 이제 주류와 비주류를 대신해서 3인씩 선정이 돼서 나와서 협상을 벌였는데요. 우선 두 가지를 오늘 합의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비대위원장은 그 비주류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3명 중 한 사람이 아니라 3명 중 우리 6인 중진협의체에서 합의해서 합의된 한 명을 의원총회를 거쳐 이제 취인을 받는 거죠. 취인이 되면 그 분을 이제 당 지도부에 당 대표나 당 지도부에 권유하는 거로 건의하는 거로 이렇게 저희가 결정을 했고 합의를 받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새롭게 추대되는 우리가 이제 모셔오는 거죠. 주로 이제 우리 당 외에서 외부 네. 인사를 모시기로 했는데 그분이 당 비대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네. 국민들과 당원들의 뜻을 골고루 반영할 수 있는 비대위를 구성한다. 이것은 이제 좀 애매한데요. 애매하죠. 좀 애매하죠. 구체적이지 못해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네. 지금 새롭게 모시려는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네. 우리 새누리당을 혁신하고 또 쇄신하고 나가서는 이 통합을 해 나가야 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비대위원장이 오셔서 또 당의 새로운 분란이라든가 또 갈등을 조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새누리당이 어떻게 하면 쪼개지지 않고 분열을 하지 말고 어떻게든 우리 같이 힘을 다시 모아서 이 당의 위기도 극복하고 국가 위기도 극복해 나가자. 우리가 어떻게든지 아무튼 이 위기를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해보자라는 것이 저희들이 그 충정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오시는 비대위원장이 또 막 어떻게 보면 분란을 일으킬 수 있기 있어요. 때문에 근데 주류든 비주류든 예.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예. 분명히 어느 한쪽이 더 좋아하고 어느 쪽이 좀 서운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이 문구를 만들어 놓은 겁니까? 국민 모두가 골고루 예. 참 추상적이에요, 예. 이게. 예. 그죠? 그래서 아예 이번에 구성되는 비상대책위원장에 모든 정권을 준다. 아예 딱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원장에게 기본적으로 정권을 준다. 정권을 준다. 근데 비대위 구성만큼은 국민과 당원들의 뜻을 골고루 헤아릴 수 있는 그것을 하자. 이 분당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예. 분당의 여지가 그래서 조금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논란의 여지가. 저기 예. 6인 중진협의체에서 하여튼 민심을 기초로 하자. 민심을 네. 중심에 두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당이 환골탈퇴해야 된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류가 좀 양보를 해서 네. 비주류에서 추천하는 세 근데 분을 지금 이정현 대표 아까 네. 기자회견이나 이장우 최고위원도 이거는 아니다. 네. 뭐 비주류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말이 되느냐. 원내대표도 지금 특정인을 다시 바꾸자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주류가 주류가 되고 주류가 비주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그죠? 그걸 염려에 두기 때문에 이정현 원내대표나 이장우 최고위원도 지금 저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만약에 비주류에서 단 한 분만 추천을 한다면은 수용하기가 곤란하겠죠. 네. 우리 새누리당이 지금 주류나 비주류가 같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예를 네. 들자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전 당원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보다도 더 우선한 것은 국민들의 그 두터운 신망도 받고 또 정치적 리더십도 있고 또 이런 분이 오셔서 우리 새누리당을 여러 가지 위기에서 좀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좀 훌륭한 분을 모셔야 되는데 단 한 명을 만약에 비주류에서 추천을 문제가 있는데 있지만 세 명이니까 네, 세 명이니까 괜찮다. 세 명이니까 그분 네. 그분 중에서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절차를 거쳐서 네. 이 합의된 내용을 지금 결정된 거예요. 그냥 합의만 보면 끝입니까? 이게 다시 지도부 최고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까? 사실 저희 6인 중진협의체는 법적 기구는 아닙니다. 네. 예, 저희는 그냥 정치적인 그냥 합의체로서 네. 그래도 당의 가장 큰 은혜를 입은 다선 의원들이 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당의 어떤 그런 위기를 좀 극복해 나가는데 우리가 힘을 좀 모아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한 거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이제 당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회. 이제 지도부 올리면 최고위원회에서 권유하는 거죠. 예. 거기서 권유하는 결정하고 거죠. 예, 의원총회에서 예. 또 전국위원회에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아직 단계가 많네요. 예, 있습니다. 네, 그래도 네, 빨리빨리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다 끝낼 수도 있죠. 예,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이제 내일 모레 네. 이틀 뒤에 그 비주류 쪽에서 세 분의 그 비대위원장 후보를 네. 추천하기로 이렇게 해서 다시 만나기로 네. 했습니다. 내일 모레 여론조사가 새누리당이 지금 3위가 된 건 알죠? 국민의당에서 빌린 거는. 예, 예. 네, 또 4위가 될까 봐 걱정됩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시간이 예. 점점 예. 좀 늦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새누리당 지지율이요.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이 4%까지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예. 이렇게 국민의 어떤 그 여론이나 이런 거를 빨리빨리 받아서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빨리 지도부가 퇴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12월 20일이라고 날짜를 박은 이유, 그때 되면 밝혀지겠지만 왜 이렇게 됐을까? 뭐 반기문 총장 얘기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때 임기가 끝나서 온다는 얘기도 있고 많은데 그게 정설인지 아닌지 그때 가봐야 알겠죠. 왜 이정현 대표가 이렇게 하는 건지. 글쎄요, 뭐 이정현 빨리 퇴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도부가? 네, 이정현 대표는 이제 당의 대표로서 네.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을 고려하고
또 향후에 대선의 정국까지 감안해서 본인이 그런 날짜를 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미뤄 여러 가지 계산이 합니다. 있고 뭔가 일이 있었겠죠. 이유가 있죠. 예, 갑작스러운 뭐 대선 국면에 접어든다든가 이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대한민국의 이제 통치 위기를 이제 국가 위기로 또 가져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당 대표께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했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모든 걸 다 민심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그렇죠. 예,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계산하면 안 적극적으로 되죠. 예,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 국민의 민심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 밖에도 합의 내용 외에 앞으로 좀 넘어야 될 산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중심협의체에서. 그죠? 네, 넘어야 될 산들. 네네. 뭐 탄핵 얘기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 예, 예. 그 쟁점 사항 같은 게 지금 걱정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 추대가 되고 또 비대위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네. 또 약간의 이제 뭐 논쟁이 있을 여지가 있고요. 네. 또 함께 이제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돼서도 비주류 쪽에서 이제 요청하시는 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문제가 저희들이 또 같이 풀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국민이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새누리당도 네. 이번에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 예. 우리 원유철 의원님께서는 옛날에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연관된 강만수 전 산하은행장 재임 시절 독대한 뒤에 네. 지역구 부실 기업의 490억 원대 부당 대출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 뭐 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네. 자리에 나왔으니까 이 예. 얘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예. 이 얘기. 그 제 지역에 있는 그 기업체가 네. 조금만 도와주면 수출도 잘 되고 기업이 잘 될 것입니다라고 네. 제 보좌관을 통해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네. 제 보좌관님 보고를 했고요. 네. 뭐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지역에 있는 기업이 잘 돼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되면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산업은행에 이제 부탁을 했고요. 민원 차원에서 부탁을 했고요. 네. 예전에 제가 쌍용자동차 관련돼서도 그 산업은행에 우리 네. 지역에 도와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부천인가요? 지역 평택. 평택에 예, 대해서 예, 예, 예. 워낙 그렇습니다. 그 예.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부탁을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될지는 전혀 생각 못했으면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거고 네. 아무튼 뭐 법적인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대출 도와주고 그러면 고맙다고 인사는 옵니까? 저는 뭐 전혀 몰랐습니다. 아, 전혀 몰랐습니까? 만난 적이 직접? 없으니까 그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어서. 이거 그때 좀 예. 독대한 뒤에 그 이후에 그때 만난 그 적이 기업체랑 만난 이후에 예. 그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 기업체는 이렇게 대출 받아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망했습니까? 글쎄 그것도 확인 못했습니까? 그거는 이제 뭐 워낙 네. 많은 민원을 이제 받다 보니까. 네. 근데 그 기업체가 사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네.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조금 종종 있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거 결과는 못 들었네요. 이거 잘 받아서 잘 됐으면 다행인데. 그죠? 그러지만, 예, 네, 네. 잘 못 됐으면 대출 잘못해 준 거잖아요. 그죠? 글쎄 뭐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는 네. 저는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다 잘 되는 잘 네.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던 네. 거고, 예, 그걸 알겠습니다. 통해서 이제 일자리도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좋아지면 그것이 참 좋은 일이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외자 유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정말 그 깨끗하게 이렇게 열심히 도와줬으면 문제는 없겠죠. 뭐.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